자, 오늘은 스케일부터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부터입니다. 스케일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케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골뱅이 100, 100.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케일을 써봅니다. 스케일.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 스케일 팩터, 몇 배 키울 건지. 예를 들어서 2배. 그러면 이렇게 2배가 커집니다. 다시 볼까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에 몇 배가 커질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0.5배.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스케일.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죠.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 스케일 팩터 몇 배를 키울 거냐 배수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얘보다 뭐 2배 커지세요. 다시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0.5배 작아지세요. 1이면 1대1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제가 여기다 1.7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스케일 0.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19가 나오네요. 그죠? 다시 스케일 1.8 214.2가 나오네요. 스케일 여기다 분수 쓸 겁니다. 100 나누기 214.2 그러면 안 되죠.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죠?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10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1.75 그럼 175죠. 그죠? 근데 이 1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75예요. 이걸 다시 100으로 돌릴 겁니다. 스케일 100 나누기 175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바뀝니다. 스케일 자 1.7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자 170 나누기 200 근데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작게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100 나누기 175 170 그러면 딱 100으로 맞춰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크기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스케일 자 카피요. 여기 카피 기능 있죠? 카피 자 카피 그 다음에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복사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 카피 3배 그러면 3배 커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크기를 몰라요. 스케일. 자, 적당히 제가 조금만 크기를 키웠습니다.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0mm로 맞추고 싶어요. 스케일. 자,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똑같습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해 주세요. 기준점에 반대점. 그러면 마우스 커서로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숫자를 이용해서 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요. 렉탱글 420,297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이거 A3 테두리 선이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빨리 그려보시죠. 도면의 축척이 1대 5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물체는 그대로 1대 1로 그린다 그랬죠. 그죠? 대신에 누가 커져요? 얘가 커져야 된다 그랬죠. 스케일로 키우는 겁니다. 바로 스케일 50배 그리고 엔터. 필 더블 클릭. 네, 얘가 50배 크게 키운 도면입니다. X라인, 버티컬, 미드 포인트, 호리젠탈, 미드 포인트, 옵셋 12,000. 아이고, 12,000이란다. 옵셋 6,000, 옵셋 4,000, 필렛 어떤가요? 12,000에 8,000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럴 때는 선의 중심선이, 자, 봅시다. 자, 중심선이죠. 그죠? 너무 작아서 실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LT 스케일 지금 50배 키웠으니까 25. 이게 0.5죠. 50 나누기 3.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작게 하려면 더 작게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선 종류 축척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축척이 1대 50이니까 50 나누기 3 또는 50 나누기 2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서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값을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스케일. 자, 미드 포인트로 찍어 볼까요? 지금 축척이 50이죠. 그죠? 레퍼런스 현재 축척이 50입니다. 엔터 6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60분의 1 도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현재 레퍼런스 현재가 60분의 1이잖아요. 엔터 50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50분의 1 도면이 됩니다.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처럼 크기도 잘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죠. 자, 우리가 어저께 한 게 있었어요. 자, 보시죠. 어저께 우리가 이 다운로드 파일을 하나 오픈해 봤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여기 커맨드 라인 잘 보셔야 돼요. 인서션 포인트, 이 지도의 삽입점이 0,0입니다. 엔터.
그랬더니 이미지 사이즈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미지 크기가. 자, 엔터, 엔터.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거 서류잖아요. 그죠? 21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스케일로 줄여야 돼요. 스케일. 기준점을 여기로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기준점에 반대점 클릭하고 얼마로요? 210으로. 네, 원래 요만한 사이즈의 이미지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필렛.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엄청 크네요. 그죠? 그럼 얼마짜리 쓰면 돼요? 반지름 5mm짜리 쓰면 되겠죠. 라인. 자, 10mm짜리 쓸 때, 자, 이렇게 봅시다.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옵셋 4mm, 2mm, 필렛, 자, 이제 해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솔리드로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스케일. 네, 원의 중심점에다가 0.5. 어떤가요? 크기 맞춘 거 보이시나요? 제가 배수를 활용한 거죠. 그죠? 반지름 크기를 줄인 게 아니고 스케일을 이용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크기 정리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스캔 받거나 불러드리겠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인설션 포인트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때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를 물어보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크기가 나와요. 그죠? 크기도 잘 안 맞고. 근데 일단 무조건 엔터 칩니다. 유니트 1로 엔터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도 그냥 0도 엔터 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210이라는 거죠. 왜요? 이거 서류잖아요. 서류는 A4에다 뽑아서 준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스캔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 잘라놨어요. 이건 210이 맞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여기 기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이럴 때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레퍼런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 반대되는 지점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 두 점의 값이 얼마입니다. 숫자로 써주는 겁니다. 210mm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 사이즈가 A4 사이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한 부분을 그려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렉탱글에서 전체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전체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그려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X라인, 그 다음에 X라인, 이렇게 해서 0도, 첫 번째 각도 클릭, 두 번째 각도 클릭. 예민하게 작업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피. 어이씨, 안 보여. 이런 식이 되겠죠. 다시 카피. 이런 식으로 키워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위 표시해야죠. 반지름 10mm. 자, 라인. 아니, 이렇게 해볼까?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요? 자, 30도. 라인. 크네요. 15도로 가야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를 하나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방위가 너무 커요. 그죠? 비교해보면 너무 커요. 자, 스케일. 원의 중심점에서 자, 크기를 키우면 돼요. 0.5 하셔도 되고, 다시 스케일. 원의 중심점에서 0.3 충분히 줄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비례가 적당하다라고 할 만큼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요? 로테이트 써야죠. 로테이트. 원점, 레퍼런스. 원점과 반대점이 0도가 돼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노스. 이쪽이 남쪽입니다. 사우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제 실측을 나가야죠. 실측을 나갔더니 1600, 950이랍니다. 1600이래요. 16,950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이랍니다. 자, 스케일. 클릭하고, 레퍼런스. 원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실제값. 16,000.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원점과 반대점 클릭하고, 16,950. 주몰.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100배 100분의 1 도면이네요. 자, 이렇게 이동 툴로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시면 기본 설정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제일 기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혹은 인터넷에서 인터넷 지도죠. 인터넷 지도에서 불러와서 이제 해당 필요한 구역을 따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죠. 로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맞추고 그 다음 실측해 온 걸로 가지고 실제 크기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에 배치하면 이제 비로소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설계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로테이트와 스케일을 잘 쓰셔야 돼요. 로테이트와 로테이트 안에 있는 레퍼런스, 스케일과 스케일 안에 있는 레퍼런스를 쓸 수 있어야 이렇게 도면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물체의 크기를 한쪽 방향으로 늘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늘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사이즈가 안 맞을 거예요. 여기는 1590인데 자, 여기는 15,900, 여긴 15,900이랍니다. 자, 크기를 재볼까요? 1대 100이라고 했으니까 자, 길이를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5,900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늘려야 됩니다. 옵셋 15,900. 대략적으로 아주 미세한 만큼 요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트레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기로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거 지우고 렉탱글 스트레치를 하는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변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늘어나요. 반드시 이렇게 모서리가 선택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꼭지점이 반드시 선택되어져야 돼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스트레치. 아이고. 스트레치.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반드시 꼭지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윈도우로 선택하면 안 돼요. 아예 작업이 안 됩니다. 윈도우 셀렉션은 안 되고 스트레치를 할 때 크로스 셀렉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늘어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스트레치는 이렇게 반드시 꼭지점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윈도우로는 안 되며 크로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개 선택해도 이렇게 크로싱이 들어가요. 이거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 이제 쓰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얘요. 이거 그립이라 그랬죠. 그립 기억나시죠? 명령어 없이 객체를 선택하면 요 나오는 파란색 점을 그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잡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손잡이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손잡이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스트레치입니다. 그래서 늘리기가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치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많이 사용해요. 길이가 모자르면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늘릴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됩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동 툴이 돼요. 근데 여기에 카피를 누르면 복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이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가 됩니다. 물론 카피 로테이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요.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스케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자, 그 다음에 미러, 대칭이죠. 자, 미러. 자, 이때 카피를 하게 되면 대칭 복제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랭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개 선택해서 랭슨이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스트레치. 랭슨이 빠졌네. 자, 이렇게 효과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립을 활용해서 변형 주는 건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랭슨입니다. 랭슨,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랭슨,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다이나믹부터 보도록 하죠. 다이나믹은 동적이란 뜻입니다.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동적으로 내가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랭슨 선택하고, 아니 이번엔 토탈,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를 제가 300mm로 고정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랍니다. 이거 아무리 눌러봤자 의미 없어요. 왜요? 이미 300mm거든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란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20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길이보다 2배가 커지는 거죠. 근데 다시 여기에서 2배가 커지는 겁니다. 최종 커진 거에 다시 2배요. 자, 퍼센트 10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50% 현재 길이보다 딱 절반씩 줄어들겠죠. 백분율입니다. 퍼센트.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델타예요. 아예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20mm씩 늘어나라.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20mm가 늘어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죠. 다시 볼까요? 델타 마이너스 5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마이너스 50mm가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선의 길이가 50mm보다 더 작을 경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좀 그려볼 겁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옵셋 64mm, 옵셋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다시 한번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한번 반지름 20mm. 자, 중심선들은 레이어를 바꿔 봅시다. 왜 이렇게 크지? 자, 그 다음에 옵셋 10.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다시 옵셋 20mm.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자, 트림 필요 없는 건 그때그때 지우세요. 이렇게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 해서 중심선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필렛 반지름 32mm. 다시 여기 중심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51도. 로테이트 카피 5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반지름 8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맞추고, 서클 반지름 7.2.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6mm. 옵셋 7.2mm. 다시 옵셋 16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트림 네, 다시 한번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자, 트림으로 지우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여기까지 그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중심선이 삐죽 튀어나와야죠. 3에서 5mm 더 길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랭스는 델타 5mm. 이렇게요. 이제 더 이상 옵셋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중심선 정리가 다 끝났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요. 예전에는 옵셋해서 중심선의 길이를 조절했다면 이제는 랭슨의 델타를 이용해서 중심선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레이즈 기능이 있죠. 제가 주로 많이 쓰던 거죠. 원래는 이렇게 선택하고 델 키를 쓰지만 이레이즈 명령어 쓰고 선택하고 엔터 치면 돼요. 선택하고 이레이즈 하셔도 되고, 혹은 이레이즈 명령어 쓰고 선택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우개 그림 있죠? 이게 이레이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건 선택하고 델 키였죠? 그렇지만 선택하고 이레이즈 하셔도 되고, 이레이즈 명령어 내리고
선택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트림은 충분히 공부했고요.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브레이크입니다. 자, 트림처럼 제가 선을 이렇게 놨습니다. 아니, 일단 이렇게 놔보죠. 브레이크. 그랬더니 CAD가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를 먼저 물어봅니다. 객체 선택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네요. 그러면서 커맨드 라인에는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 두 번째 브레이크 점을 물어봅니다. 클릭했더니 그냥 브레이크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선택하고 보시면 이렇게요.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 5와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내가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다시 지정해서 원하는 만큼 브레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없애고 싶어요. 브레이크 선택한 다음에 퍼스트를 다시 재지정합니다. 세컨드 포인트 지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브레이크 그래놓고 여기를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얘가 선택될지 얘가 선택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여기를 눌러서 혹은 이렇게 눌러서 이쪽이나 이쪽을 눌러서 이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F 눌러서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 지정해주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브레이크 자,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끝점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교차점 지정하고 세컨드 포인트를 끝점 지정하고. 얼마든지 트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엔 선을 하나만 그렸습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교차점이 퍼스트 포인트면서 세컨드 포인트죠. 네, 이렇게 한 점 브레이크가 들어가 버립니다. 한 점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트림과 다른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 점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클릭, 세컨드 포인트 클릭. 그러면 이처럼 한 점 브레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탑뷰만 그릴 겁니다. 전체 크기 옵셋 102mm, 그 다음에 142mm. 자, 트림 옵셋 71mm, 옵셋 72mm. 필렛으로, 아이고, 필렛 반지름 0.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제가 36mm네요. 36. 근데 여기가 지금 은선이고 여긴 실선이죠. 그럼 우리 여지껏 어떻게 했나요? 이거 트림에서 선을 다시 그렸죠. 이렇게. 자, 레이어드 하나 만들고, 자, 3번 선에 히든. 자,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익스텐드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여기, 세컨드 포인트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옵셋 36mm, 그 다음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여기, 세컨드 포인트 같은 자리, 그리고 은선. 자, 옵셋 66mm, 옵셋 25mm, 서클 반지름 22mm, 옵셋 22mm. 자,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그 다음에 랭슨 델타 5mm. 근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요? 우리 지난번에 그렸던 게 아크를 그렸죠. 오늘은 브레이크를 해봅시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여기, 세컨드 포인트 여기. 그러면 선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다시 한번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여기, 세컨드 포인트 여기. 그러면 새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최소 3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는 원을 다시 그려서 트림하면 돼요. 두 번째는 트림한 다음에 호로 그리면 돼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브레이크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만 그려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분해는 지난번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어레이 할 때 분해를 했었죠. 자, 렉탱글입니다. 폴리곤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폴리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럼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자,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분해해 보시죠. 분해는 이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인이요. 조인도 지난번에 했었죠? 자, 조인 선택하고 엔터. 다시 소스 선택하고 목적지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로 선택되는 쪽으로 조인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 멈추고 우리 포인트하고 P타입부터 보도록 하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포인트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포인트 그냥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점이 찍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명령어 쓰고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점이 한번 딱 찍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별다른 거 없죠? 자, P타입입니다. 포인트 타입의 약자예요. P타입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의 모양이 나와요. 선택하면 이렇게 점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점의 모양을 바꿔보시죠. 자, P타입.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포인트 타입입니다. 아니, 포인트 사이즈죠. 점의 크기 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으로 5%란 뜻입니다. 이 아래는 뭐냐면 셋 사이즈 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다시 말하면 밀리미터입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가 5 유닛으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로는 5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밀리미터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5%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선을 연결할 겁니다. 라인. 어떤 오스냅을 쓰면 될까요? 일단 교차점이니까 인터섹션. 인터섹션 여기 있네요.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네요. 다시. 이번엔 센터. 중심점 찾아지나요? 아니요. 안 찾아지네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냅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새로운 오스냅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스냅 설명하면서 몇 개 더 있어요. 그때 되면 설명합니다라고 그때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오스냅 2개 더 설명합니다.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노드는 점을 찾는 오스냅이고 니어레스트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란 뜻입니다.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라인, 노드. 점 찾아지죠? 다시 노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노드를 이용해서 선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죠. 이번엔 니어레스트입니다. 라인, 니어레스트, 근처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니어레스트, 근처점. 니어레스트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니어레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를 찾아주는 명령어가 니어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점 한 개만 이렇게 똑 떨어져 있어도 찾아지게 되는 거죠. 니어레스트, 근처점. 자, 근처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얘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다에 가면 부표가 있어요. 부표의 역할입니다. 요 아이콘 밑에 점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오스냅은 적용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부표의 역할이 뭐예요? 그 부표 밑에 암초가 있거나 혹은 그물이 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부표를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모는 그런 분들이 부표를 보고 아, 여기는 암초지대구나 그리고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에 부표가 떠 있으면 아, 저기 밑에 그물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얘는 부표입니다. 그냥 아이콘일 뿐이에요. 자, 다시 보시죠. 이번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적당히 그렸고요. 자,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해요. 클릭하고 여기다가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6개. 그러면 뭐가 들어가나요? 오브젝트를 가위로 이렇게 따박따박 잘라낸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랑 메주어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써요. 포인트를 다룰 줄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서클, 디바이드 선택하고 6개. 그러면 정확하게 6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메주어입니다. 자, 메주어는
분할이란 뜻으로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이렇게 나눠 나가는 겁니다. 50mm. 그러면 50mm씩 이렇게 쭉 나눠 나가고 맨 마지막에 짜투리. 이렇게 됩니다. 50보다는 조금 커야 되겠네요. 매주어 선택하고, 선택하고 100mm. 그러면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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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아니 쿼드란트 포인트에서 들어가게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0도) (90도) (45도) 트림. 자, 크기가 400mm네요. 자, 옵셋 400. 그 다음에 높이가 100. 왜 100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반원이거든요. 그래서 100mm 준 겁니다. 자, 적당히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옵셋 280. 자,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00mm, 필렛, 자,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라인, 여기 중심선이고요. 서클, 트림. 자, 이런 모양입니다. 라인, 트림. 자, 서클.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끝. 얘는 은선입니다. 원래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지만 일단 여기를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가 실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그러니까 직선,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여기가 원형,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탑뷰로 갑니다. 탑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선의 각도가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 여기에서 100mm 떨어졌답니다. X라인 앵글 30도 이렇게 찍어주고, 옵셋 100mm, 옵셋 120mm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 기본 모습은 나오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타원이요. 우리가 타원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원통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자르면 그 자른 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타원의 중심점이 바로 여기에요. 라인, 바로 여기입니다.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끝점 여기네요. 타원의 끝점 여기입니다. 자, 엘립스 센터 방식으로 중심점, 끝점, 끝점. 자,
지우고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엘립스 센터 중심점 끝점 끝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닥에서부터 30mm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30mm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라인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네, 이 교차점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필렛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볼까요? 라인 여기 교차점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필렛 네, 여기가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자, 옵셋 30mm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으로 지우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셋 40mm 여기 이제 길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로 길을 냅니다. 트림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평면도는 끝난 겁니다. 자, 라인 이렇게 내려온 거죠. 옵셋 60mm. 자, 필렛 이렇게 지나갑니다. 선 여기 지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선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이렇게요. 그러면 다 그려진 건데, 자,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자, 여기가 은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트림해서 선을 다시 그리시면 돼요. 네. 여기도 은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끊고 연장하시면 돼요. 여기도 은선. 자, 여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여기, 세컨드 포인트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네.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측면도 볼까요? 옵셋 60mm, 옵셋 4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자, 필렛, 자, 라인, 자,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전부 다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자, 선택을 하죠. 얘네들은 은선입니다. 이렇게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은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네. 여기도 은선입니다. 이렇게 돼요. 요 부분, 자, 트림으로 끊고 선 다시 연결하고
또는 브레이크로 선택하고 끊고. 자, 그러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